서슬이 시퍼렇던 당시 일제 치하에서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당시 친일을 하였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당시 친일 변절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당시 친일 변절자들은 그 시대의 변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이겨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아부하면서 아까운 재능들을 일제에 대한 찬양과 황국 신민화 정책의 선전도구로 사용되는 단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개인의 출세만 위해 조선 청년들이 일본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은 천황이 부여한 크나큰 영광이라며 참전을 강권하는 친일 내국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친일 내국행위나 매일반인 것이 바로 땅 투기가 아니겠습니까? 땅 투기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파렴치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 땅 투기는 일제강점기 전부터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시대 말경 벼슬아치의 잔심부름이나 하던 노비가 철도가 놓여진다는 정보를 알아내어 빈 땅으로 있던 쓸모없는 땅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는데 그 후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작태들을 일제강점기 외놈들 밑에 있으면서 답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르지 못한 짓거리를 무거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투기를 막아야 했을 박정희 정권은 허허벌판 강남을 국내 최초의 신도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63년에서 77년 사이에 서울시 전역의 집가는 엄청난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강남 지역의 집가는 수백 배가량 폭등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라는 표처럼 당시 아파트를 사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만든 부동산 투기 대열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헬조선이 열렸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쾌적한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가 돈벌이용 투기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강남 개발을 밀어붙임과 동시에 1970년에서 71년 땅 투기로 수백억 원의 매매 차익을 남겨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올바르지 못한 땅 투기들을 무거운 중형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정부와 관료들이 지금까지도 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앞장서서 신도시 개발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60년, 70년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었고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이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계속 이어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실히 일한 대가로 살아가면 바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또처럼 한탕주의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법 땅 투기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보를 악용해서 땅 투기하는 자들은 무거운 중형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발본 색출해 내어야 합니다.